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에서 그림책과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 계획을 세우는 고양이와 생쥐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양이와 생쥐라고 하니까 톰과 제리가 떠오르지 않나요? 둘은 앙숙이죠. 그게 보통의 고양이와 생쥐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양이와 생쥐의 엉터리 크리스마스 파티에 나오는 고양이와 생쥐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럼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 사이가 좋은 고양이와 생쥐를 만나볼까요? 어느 날 생쥐가 창밖을 내다보니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쥐는 크리스마스 준비에 필요한 목록을 작성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칠면조, 테이블 장식, 식탁보, 빨래 집게, 구두 수선공. 생쥐는 아주 만족해하며 목록을 자랑하기 위해 이웃에 사는 고양이를 찾아갑니다. 고양이는 생쥐에게 차 한 잔과 도넛을 내어주고는 목록을 읽어보며 귓등을 극적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크리스마스 목록은 처음 본다고 생각하면서요. 이번에는 고양이가 자신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전나무, 천사 인형, 미트로프, 가짜 수염이랑 가짜 코, 캠핑용 코펠, 수도 배관공. 고양이는 자기 목록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며 생쥐에게 보여줍니다. 고양이의 목록을 읽고 생쥐 역시 실망합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색칠한 달걀 12개 없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는 거지? 빨간 조끼 없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게 가능해? 잠깐, 난 근데 크리스마스에 왜 구두 수선공이 필요하지? 빨래 집게는 어디에 쓰려고 적은 걸까? 생쥐는 자신의 목록에 대해서 살짝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쥐는 곧 의심을 떨쳐버리고 고양이에게 크리스마스에 캠핑용 코펠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고 말해버립니다. 가짜 코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자 고양이가 즉시 반박합니다. 그럼 구두 수선공은 뭔데? 저 웃기는 빨간 집게는 또 뭐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론은 말싸움이 되고 말싸움은 몸싸움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생각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모두가 누구냐고요? 그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이들이죠. 도대체 고양이랑 생쥐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고양이와 생쥐는 누가 뭐래도 톰과 제리 같은 사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동물들은 그럼 그렇지 하는 시선으로 둘의 싸움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아닌가요? 다투고 난 후 고양이와 생쥐는 각자 자기 사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하소연할 때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촌들이죠. 어머, 웬일이야. 말도 안 돼. 그게 왜 필요하대? 그런 걸로 어떻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는 거야? 밖에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왔을 때 누가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어도 너무나 든든하니까요. 고양이와 생쥐는 왜 싸운 걸까요?
고양이와 생쥐는 각자 자기만의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도식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가 처음 도입한 개념입니다. 도식이란 내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나만의 프레임을 말합니다. 사물을 인지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사용하는 지각의 틀이자 이해의 틀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도식이 삼각형인데 원을 만나게 되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 틀에 안 맞으니까요. 고양이는 생쥐의 목록을 이해할 수 없고 생쥐는 고양이의 목록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다른 도식을 가진 둘은 자신과 안 맞는 상대방의 목록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도식은 조절하려는 성질도 있습니다. 삼각형이 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도 좀 동그래져 볼까? 하고 자신의 틀을 바꾸어 보려는 것이 바로 조절입니다. 인간은 불편한 외부 자극에 대해 도식을 조절하여 적응해가는 과정을 평생 동안 반복한다고 피아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와 생쥐도 자신들의 도식을 조절하게 될까요? 그렇게 고마운 맞장구로 호응해준 사촌들은 저마다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데 필요한 자신만의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멋진 선물 상자를 만들어 고양이와 생쥐에게 보냅니다. 각각 다른 언어로 쓰인 주소가 붙은 선물 상자는 12월 24일에 딱 맞게 고양이와 생쥐에게 배달됩니다. 상자를 열자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든 크리스마스 카드엔 하나같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절대로 없어요. 정말 멋진 사촌들 아닌가요? 고양이의 사촌들과 생쥐의 사촌들은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깁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한 파티였죠. 구두 수성공이랑 빨래 집게는 물론이고 리어카, 치과 의자, 수영 모자 등 알쏭달쏭한 물건들이 뒤섞였죠.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아주 멋진 파티라고 고양이와 생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촌들이 잘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이들이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다른 동물들이 고양이와 생쥐가 싸우는 것을 바라보는 장면이죠. 그들은 이 세상이 시작됐을 때부터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고양이와 생쥐는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 너희들이라고 특별한 고양이와 생쥐가 아니지. 라는 걸 확인하려는 듯이 둘을 바라봅니다. 이들이야말로 자기만의 도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고양이와 생쥐를 바라보는 것이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지 몰라도 자기 안의 도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려는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생쥐는 이들에게 보란 듯이 자신들의 도식을 조절합니다. 캠핑용 코페림은 어때? 수도 배관공이어도 괜찮지. 네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멋지게 화해하고 파티를 즐기죠. 자신의 도식을 조절하면서 서로의 도식을 받아들였으니 둘은 아마도 이전보다 조금 더 친숙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말이죠. 고양이와 생쥐가 즐겁게 어울리는 걸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이들은 조금은 겸연쩍어 보이고 무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꽤 아는 사람들 아닌가요?
며칠 전 저녁 식사 중에 고1 큰아이가 겨울 잠바가 없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입던 거 있잖아 했더니 아이가 대답했어요. 그건 유행도 지났고 내 스타일도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예쁜데 너 그거 입으면 정말 잘 어울려 하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엄마 눈에 그런 거고 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까지 엄마 취향대로 옷을 입어줬으니까 이제 나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 좀 입어보고 싶어. 제가 어이없는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제 시선을 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결혼 전엔 할머니한테 그런 걸 옷이라고 샀냐는 소리를 들었고 결혼해서는 자기가 더 센스 있으니 자기가 골라주는 옷만 입으라는 마누라랑 살고 있어. 아빠는 평생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자칫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 이 그림책을 소개하기 위해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내 도식의 잣대로 가족에게 독재를 행사한 답정너였습니다. 옷은 내가 고른 게 옳아. 너희들은 입기만 해. 제가 옷에 대해서만 그랬을까요? 아마 다른 영역에도 저의 잣대를 휘둘렀을 게 분명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아는데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저는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각자의 취향대로 고르라고 할 생각입니다. 아이가 제 눈에 안 차는 옷을 골라도 그래, 네가 좋다면 네 취향을 존중해 줄게 하고 흔쾌히 결제를 해주는 엄마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우리 모두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도식을 조금 조절해보는 이들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이들이니까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